시어머니가 내 손에서 반찬통을 낚아챘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그 반찬을 냄새난다고 하며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질 거라는 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보내주신 오이소박이와 나물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통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 여느 때처럼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달랐습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고 심장이 내려앉는 그 순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던진 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내 친정어머니의 사랑이자 내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그 모든 모욕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15년. 그동안 내 이름보단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친정에서 온 촌스러운 아이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몰래 냉장고 안쪽에 숨기던 것도 누군가 볼까봐 걱정돼서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속이 불편하시다기에 우리 엄마는 직접 약초 나물과 동치미를 담아 보내주셨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 반찬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특별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내 손에 있던 반찬통을 낚아채서는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그녀의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천한 것들, 냄새나게 뭘 또 보냈어? 나는 얼어붙은 채 바닥에 흩어진 나물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어린 시절 고향 마당 한켠에서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나물을 무치던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웃고 있던 그 얼굴, 그리고 그 반찬을 싸서 보내던 엄마의 손, 그 손길 하나하나가 짓밟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으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분노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뉴스 소리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또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 안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쓰레기통 안에 처박힌 엄마의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그 통은 이제부터 내가 꺼내들 복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은 후에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단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손이 가실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앉아 반찬통을 닦고 또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담근 오이소박이는 이미 형체를 잃은 채 부서져 있었고 된장나물은 냄새난다는 말 한마디에 처참히 버려졌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플라스틱 통을 어루만졌습니다. 얇고 가벼운 통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내 친정, 내 엄마 그리고 내 자신이 함께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그저 감사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자식 잘 둔 덕에 부잣집에 시집온 촌딸. 그게 나였죠. 시어머니는 내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총구석 출신이 이런 대접이 가당키나 하니? 그리고 남편은 말없이 그 말을 묵인했습니다. 때론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내 위치를 다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은혜 입은 사람. 그러니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던 자존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 반찬통을 가지런히 정리했고 버려진 나물을 조심히 다시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것을 냉장고 가장 안쪽, 누구도 쉽게 꺼내볼 수 없는 자리에 넣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어제 그 반찬 또 숨겨놨니?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숨겼어요. 제게는 너무 소중한 거니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표정을 고쳐잡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별게 다 소중하네. 그래서 처가댁은 못 벗어난다니까. 그 말에도 나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지? 남편은 순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그러시던 분이니까. 너도 이제는 좀 적응됐을 줄 알았어. 그 말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다시는 고마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고. 나와 내 친정을 천하게 여기고 그 정성을 모욕한 대가 나는 반드시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의 서막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며 직원들은 여전히 그냥 사모님 정도로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이곳은 벌써 문을 닫았을 겁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금줄은 막혀 있었고 거래처는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그 위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논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마지막으로 아끼던 금반지를 빼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순이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 말에 나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회사를 살렸고 경영은 물론 재무 흐름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남편을 칭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칫집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그 회사 벌써 망했지, 며느리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지 뭐.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쓴 계약서와 지분 정리는 모두 제 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쌓아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마련한 돈의 송금 내역, 회사 초창기 계약서, 지분 분할 문서, 모두 내가 직접 처리했던 것들입니다. 나는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 눈엔 내가 그냥 촌에서 온 며느리일지 몰라도 이 집안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은 나였다는 걸 언젠가는 똑똑히 보여줄 거야. 며칠 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텔 예약이며 음식이며 모든 준비를 내가 하게 될 거라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무렴 이런 건 며느리가 도맡아야 체면이 서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덕에 팔자 고친 거 잊지 말고 이런 건 정성껏 해. 나는 그 말에 더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언젠가 그녀의 발등을 찍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칠순잔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이 될 그 무대에서 나는
그녀의 모든 오만함과 무지를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칠순잔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초대장부터 시작해서 식사 메뉴, 테이블보 색깔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며 말했죠. 순이야, 내 얼굴이 걸린 행사니까 대충 하면 안 돼. 이왕이면 호텔 제일 큰 연회장으로 해. 우리 아들 회사 대표답게 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에 임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저 허드렛 일만 도맡는 줄 알았겠지만 나는 잔치 준비를 하며 회사의 지분 구조와 재정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내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히고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그냥 맞춰드려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에 나는 점점 실망을 넘어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도 이 집안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 혼자 친정의 정성과 희생만이 지금의 회사를 만든 유일한 힘이라는 거요. 어느 날 칠순잔치 답례품을 정하겠다며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왕이면 비싼 걸로 해. 사람들이 우리 집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줘야지.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자리, 내가 살려낸 회사, 그리고 내 친정이 흘린 땀방울 위에 올라앉은 그녀의 오만함. 나는 결심했습니다. 칠순잔치 날 이 모든 허상을 무너뜨릴 거라고. 잔치 준비가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나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남편이 몰래 쓰던 법인카드 내역, 시어머니의 명품 구입 내역, 부당한 지출 기록들을 정리했고 그 기록들을 모두 하나의 폴더에 정리해 서류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멀리 강화도에 계신 엄마는 여전히 내 안부만 걱정했습니다. 순이야, 힘든 건 없니? 그 집에서 무슨 말 듣진 않았고? 나는 울컥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곧 칠순잔치라서 좀 바빠.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뭐라도 챙겨줄까? 그 집 잔치에 빈손으로 갈 순 없잖니.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수 만든 산삼주나 좀 가져다 주면 좋겠어. 엄마 정성 들어간 걸로. 그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할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칼을 빼들 타이밍이 될 거란 것도요. 그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 복수가 시작될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화려하게 꾸며졌고 친척들과 귀빈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단 옆에 조용히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귀에 익숙한 자랑이 시작되었죠. 우리 순이 착하기는 얼마나 착한지. 뭐든지 시키는 대로 척척이야. 우리 아들 덕분에 사람 구실하고 있지 뭐.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만은 끝까지 침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 앞에 꺼내놓기 전까지는. 그때 연회장 입구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내 엄마였습니다. 손에는 투박한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소박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엄마를 맞았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에 괜히 민폐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와주셔서 얼마나 든든한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해졌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보자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시골 장터도 아니고 이런 자리엔 빈손이 낫겠네. 그 말에 엄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저희 집에서 직접 담근 산삼주예요.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 됐어요. 그런 거 누가 마신다고. 이 자리는 그런 촌스러운 선물 어울리지 않아요. 그 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지금이야라고 외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연단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렇게 귀한 잔치에 저희 친정 어머니도 함께 하셨습니다. 직접 정성껏 산삼주도 담가 오셨어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민망함에 웃으며 말했죠. 아이 참, 그런 건 안 가져와도 되는데. 순이가 말이 많네.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잔치, 이 연회장, 그리고 이 집안의 성공.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 비롯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뭔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겨 붙잡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화려한 무대, 사실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일지 모릅니다.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진 연회장. 나는 그렇게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든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잔치장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모두의 시선이 내 입술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썹을 꿈틀거리며 말했죠. 순이야, 뭔 헛소리를 하려고 그래. 분위기 다 망치게. 남편도 조용히 다가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돼. 어른 체면도 있고 다들 보고 있잖아.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살아온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 줄곧 천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가 만든 음식이 냄새난다는 이유로 저는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천한 며느리? 그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지. 아니요, 어머니.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날 그렇게 부르셨고 당신 아들이 외면한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주변에서는 숨죽인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밝히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친정에서 보낸 투자 내역서, 회사 지분 계약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장씩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처음 자금난에 빠졌을 때 제 친정은 논밭을 팔고 금리를 빼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고 경영은 제가 맡았습니다. 이 서류들은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댔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신고 계신 구두,
그건 제 친정의 피눈물로 산 겁니다. 그 명품 가방, 그 고급 승용차, 그리고 이 칠순 잔치. 모두 제가 만든 회사에서 나온 돈입니다. 나는 마지막 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현재 회사의 지분 중 70%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친정이 투자한 돈으로 확보한 지분입니다. 연회장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저를 천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천한 며느리가 바로 이 집안의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가능하게 만든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엄마가 앉아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첫 폭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내 질문은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무슨 짓이야? 그만해. 여긴 그런 자리 아니야. 나는 마이크를 꼭 쥔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말씀 마세요. 이제 제가 말할 차례니까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제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 맺힌 불안과 허세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역시 지금까지 진실을 외면한 공범이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친정에서 마련한 자금 송금 내역, 남편 명의 회사의 지분 계약서, 시어머니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고급 명품과 여행 내역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들을 봐주시겠어요? 이건 저희 친정에서 15년 전 이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련한 자금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자금을 기반으로 제가 획득한 회사 지분 계약서입니다. 전체 지분의 70%를 제 명의로 등록한 서류죠. 순간 연회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술잔을 들던 손을 멈췄고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서류는 어머니께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내역입니다. 명품 가방, 외국 여행, 고급 요양 스파까지 다 저희 회사 이름으로 결제된 기록입니다. 남편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야, 제발 그만하자. 어머니가 놀라셔.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은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텼는지 알기나 해? 당신 어머니가 내 친정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막아주지 않았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이 집안이 자랑하는 모든 성공의 시작은 바로 저와 제 친정의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혼란, 경악, 그리고 묘한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단순히 감사한 며느리가 아닌 이 집안의 실세이자 이 모든 성공의 주인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자 연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단 아래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니?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멸시했던 그 반찬통, 그 속에 담긴 게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건 저희 엄마의 정성이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자랑하는 이 모든 건 역시 바로 그 정성과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는 휘청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 부축했지만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연단으로 올라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건 너무 심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모르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떤 감정으로 15년을 참아왔는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 작은 박수가 들려왔습니다. 고모부였습니다. 순희 씨, 나는 오늘에서야 이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버틴 건지 알겠네요. 이어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연민도 멸시도 아닌 명백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너지듯 바닥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겁니다. 제 존재를 그리고 제 친정의 가치를 더 이상 짓밟지 말아달라는 외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올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처음으로 오만함이 아닌 후회에서 나온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모두 했고 진실은 드러났으니까요. 내 안에 짓눌렸던 고통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시어머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고 동시에 또렷한 실감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던가.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순 잔치의 주인공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손은 바닥을 짚은 채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순이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순간 연회장은 다시 정적에 빠졌고 사람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 내가 무릎 꿇고 시어머니에게 애원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저희 엄마가 보내신 정성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녀는 내 말을 무시했습니다. 냄새난다며 천하다고 하며 내 마음을 짓밟았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 자세로 그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통쾌함보다 묘한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너와 내 친정에게 너무 심했어.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었더라.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내가 애써 외면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상처와 오만으로 가득했던 손. 하지만 지금은 눈물로 젖어 있는 손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 구하셔야 합니다. 엄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신 건 어머니였으니까요. 그 순간
연단 아래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던 우리 엄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낡은 가디건 자락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소. 엄마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그 장면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 손 내민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수의 장면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려한 음식이나 장식에 집중하지 않았고 모두가 한 사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정말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미안해.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야.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머니한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한텐 미안한 줄만 알았지 행동은 안 했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었다. 그는 늘 어정쩡한 위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걸 흘려보냈다. 당신은 내가 왜 매번 반찬통을 숨기고 왜 친정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 나는 매번 그 집에서 조심조심 살았어. 당신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겼고,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후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을 거야.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약하고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야. 나는 이 회사를 살렸고 이 집안을 지탱해 온 사람이야.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그걸 알게 돼서 다행이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아니, 진작부터 있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해. 그리고 내 친정도.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당신 어머니가 배워야 할 일이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 고였던 감정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는 그 상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뒤 연회장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장식들은 철거됐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조명이 꺼진 그곳에는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어머니,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남편, 그리고 내 곁을 지키고 있는 엄마. 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서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도 감춰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생각보다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후련함보다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내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후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게 가장 큰 죄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증오했던 그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젠 바뀌어야 해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지나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똑바로 봐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삶의 무게를 이제서야 느끼게 된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수고 많았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버티고 살아낸 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싸움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드러났으며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착한 며느리도 희생하는 아내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그렇게 나는 조용히 칠순 잔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잔치 이후 모든 것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조용히 안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반찬 조금 했는데 너도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친정의 음식을 천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제는 내게 배워야겠다는 말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작은 정성이라며 고구마 한 상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결코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에 대해 내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자주 내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는 그 변화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내가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아. 나도 이제 당신처럼 살고 싶어. 누군가의 그림자 말고 내 이름으로.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둘이 같은 자리에 선 것 같네. 회사는 여전히 바빴지만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책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삶도 함께 챙기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나는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갔고 엄마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장을 담그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안식이자 회복이었습니다. 그날의 반찬통,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통은 이제 내 부엌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증거이자 약속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통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무너뜨리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 버텼다는 걸. 내 친정의 사랑, 엄마의 정성, 그리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해냈고 살아냈으며 버텨냈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이와 그녀의 엄마 그리고 그 집안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